코스피 4000인데 왜 제 통장은 마이너스일까요? 2025년 지금 뉴스를 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상 최고 코스피 4000 돌파, 외국인 매수, AI 슈퍼사이클.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계좌 수익률은 그 숫자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투자 실력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일부 종목만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조용히 침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숫자만 화려한 이 시장에서 무엇을 버리고 어디에 올라타야 2030 투자자가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끝까지 책임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챕터 1 한국 시장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한 번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신뢰도가 흔들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정치적 돌발 리스크도 큰 나라라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 비중을 통째로 늘리는 대신 반도체 몇 종목만 골라서 사들이고 나머지 업종에서는 조용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6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 정책은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건전 재정에서 적극 재정으로 단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채권 금리와 재정 건전성은 모두 더 불안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와 OBBBA 이 한 법안으로 한국의 2차 전지,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기존에 설계해두었던 수익 구조를 통째로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리하면 정치는 불안해졌고 제도는 바뀌었고 글로벌 게임의 룰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 리포트는 여전히 조정시 매수, 장기적으로 우상향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챕터 2 숫자만 보면 안 보이는 것들. 이제 실물 경제를 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0.8%. 위기 때를 제외하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입니다. 부동산 PF는 연체율이 폭발하고 건설사는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 근처에서 고착화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위기레벨이었던 숫자가 이제는 그냥 일상이 됐습니다. 이 말은 하나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버티고는 있지만 성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4000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올라간 건 한국 경제 전체인가? 아니면 소수 종목인가? 챕터 3 코스피 4000의 진짜 얼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린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실상 이 두 종목에 가깝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HBM, 엔비디아 수혜. 이 스토리에 전 세계 자금이 몰리면서 반도체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 2차 전지, 건설, 내수, 콘텐츠 이 종목들은 어땠습니까? 2차 전지는 OBBBA 이후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라는 기둥이 뽑혀나갔고 건설주는 PF 부실에 묶여 있습니다. 내수는 성장도 없고 소비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뉴스는 코스피 4000을 말하지만 여러분 계좌는 체감상 2000 같은 괴리의 시대. 챕터 4 2030이 진짜 알아야 할 섹터별 현실.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반도체입니다. 여전히 한국 시장의 핵심이고 AI 인프라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무지성 추격 매수는 위험이 큽니다. 전략은 이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이미 보유 중이라면 전략 매도보다는 변동성에 대비해 일부 이익 실현과 현금 비중 확보. 새로 들어가고 싶다면 단기 조정 때 분할 매수하세요. 둘째, 2차 전지입니다. 여기는 냉정해야 합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사고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빠진 이유는 단순한 쉴 틈이 아니라 산업의 룰 자체가 바뀐 결과입니다. 보조금 세제, 의무 판매 같은 정책의 토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건설과 부동산 PF입니다. 이쪽은 한마디로 지금은 노영역에 가깝습니다. 금리 인하 한두 번으로 살아날 문제가 아니라 신용 시스템 전체가 흔들린 상태입니다. 중견, 중소 건설사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고 금융권도 충당금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조선과 방산입니다. 여기는 이야기 구조가 다릅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과 글로벌 안보 불안이 한국 조선과 방산에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방산 수출, 이 영역은 2026년까지도 수주화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음식료와 통신입니다. 고환율 시대의 K푸드 수출 기업은 생각보다 강력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는 배당과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덕분에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포트폴리오를 지탱해줄 기둥 역할을 합니다. 챕터 5, 지금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 3가지. 정리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위험한 착각 3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코스피 4000은 경제 회복의 신호다. 아닙니다. 이건 반도체 착시입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내수는 얼어붙어 있고 성장률은 1%도 안 됩니다. 둘째, 2차 전지는 많이 빠졌으니 언젠가 올라갈 것이다. 이 역시 과거 논리입니다. 보조금과 정책이 받쳐주던 시절의 논리를 지금의 그대로 가져오면 계속 물타기만 하게 됩니다. 셋째,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건설주는 반드시 살아난다. 금리는 조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미 PF 부실이 누적된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가 구조적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챕터 6, 2030을 위한 2026년 포트폴리오 재설계.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첫째, 반도체는 버릴 섹터가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섹터입니다.
보유 비중을 점검하고 당이 급등 구간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 큰 조정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이렇게 롤링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둘째, 2차전지와 건설은 과거의 영광을 기준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책, 제도, 글로벌 수요 구조가 모두 바뀐 상태에서 예전 고점을 기준으로 리바운드를 기대하는 건 2030에게는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셋째, 조선과 방산, 음식료와 통신으로 시선을 넓혀야 합니다. 트럼프 시대의 에너지, 안보 정책에 올라탈 수 있는 섹터, 고환율과 글로벌 수요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현금 흐름이 안정된 방어 섹터를 포트폴리오의 새로운 축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넷째, 지수보다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코스피 몇 포인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섹터가 정책과 환율, 지정학의 중심에 서 있는지, 어떤 산업이 게임의 룰이 바뀌었는지 이걸 읽어내는 능력이 2030 세대의 장기 성과를 완전히 갈라놓을 것입니다. 챕터 7, 숫자 말고 방향을 보셔야 합니다. 2025년 한국 증시는 정치적 충격과 통상 환경 변화라는 이중 위기 속에서 반도체 하나로 버텨온 시장입니다. 겉으로는 코스피 4000이지만 안으로는 내수 침체, PF 부실, 2차전지 구조 변화, AI 버블 논쟁까지 리스크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첫째, 반도체는 버티되 관리하셔야 합니다. 둘째, 2차전지와 건설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셋째, 조선, 방산, 음식료, 통신 같은 섹터를 2026년 포트폴리오의 핵심 후보로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빨리 돈 버는 사람보다 먼저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결국 더 크게 가져가는 구간입니다. 지수에 취하지 않고 변화의 방향에 올라타는 것, 그게 2030 투자자가 이 혼란 속에서 진짜 자산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